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애플 TV 플러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2022년 1월 2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요. 애플의 미디어 진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애플이 이제 미디어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아주 거대 그 기업이 그 미디어 시장도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니 그 기존 기업들은 어떻겠어요? 아주 긴장이 되겠죠? 아주 긴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미디어 시장에 진출한 도대체 애플의 속내는 뭘까?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은 그 애플 디바이스에 사람들이 계속 머물러 있게끔 하는 어떤 수단?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대한 충성도에 대한 수단으로 미디어의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마케팅의 어떤 수단으로 이제 미디어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미디어 시장에서 그 애플의 위치는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시죠? 과연 어디까지 갈까?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얼마나 커질까? How big in media? 그죠? 미디어에서 애플이 얼마나 커질까? 궁금합니다. 3 trillion tech firm. 그런데 이 3조, 기업 가치가 3조가 되는 이 테크 펌 같은 경우 이런 라이벌 회사들과는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메리칸 어떤 그 코미디언이 있는데요. 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애플 플러스 TV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코미디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매년 thousands of hours 아주 수천 시간이 하이 퀄리티 컨텐츠가 있는데 아주 양질의 컨텐츠가 있는 그 수천 시간의 그 프로그램들이 go unwatched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시청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걸 못 찾아서 그래요. How to find Apple TV Plus. 애플 TV 플러스 찾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라고 이제 이런 어떤 농담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만들어지면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게 엄청 많은 거죠. 애플 TV가 못 찾아서. 자, 그런데 이렇게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이렇게 가장 그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큰 이 업체한테는 이 농담을 감당할 그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있습니다. 그냥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은 애플이 past year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요, raked in 366 billion in revenue. 총 그 3,660억 달러의 돈을 아주 긁어 모았습니다. 그럼 이거 3,660억 달러가 도대체 얼마큼이냐? 돈을 많이 번 거냐라고 했을 때 2020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a third 3분의 1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정말 1년 만에 3분의 1을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의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이 시가총액이 3 트릴리언 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조씩이나 되는 그런 애플의 경우에 billions 몇십억 쓰는 거, 인미디어에 몇십억 인베스팅 하는 거는 뭐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그 스튜어트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미디어에 몇십억 정도 쓰는 거 그거는 포켓 체인지다, 잔돈이다, 푼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헐리우드에서는 그 이렇게 저기 빅테크 기업들이 예술에 막 관심을 갖고 이러는 것을 딜레탕트라고 약간 스니걸 비웃었어요. 딜레탕트라는 것은 예술에 관심은 있는데 전문가적인 그런 의식이 없고 단지 그냥 애호가 그냥 예술을 좋아하는 그 애호가의 입장에서 예술 제작을 하는 그 어설픈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딜레탕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약간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예술도 모르면서 이것이 돈이 있다고 예술을 하나? 라는 그런 그 빅테크 기업의 그 딜레탕트들을 약간 스니걸, 약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dabbling in media is no joke. 애플이 미디어에서 이렇게 dabbling 그런 물장난치고 막 이러는 건데 이렇게 해부작해부작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농담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물장난이 이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 왜냐하면 Apple has enough money. 애플은 enough money니까요. 돈이 많으니까요. 비록 it lags well behind Netflix. 넷플릭스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지만 돈이 많습니다. 돈이.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데는 bankrupt, 파산할 위험이 있어도 적어도 왜냐하면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중요한 거는 돈이 계속 많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돈 없는 기업은 파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애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rivals, 어떤 미디어 시장의 라이벌들은 awake at night, 밤에 잠이 깨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How big in media? 얼마나 커질라나? Does Apple wanna be? 도대체 애플이 얼마나 이 시장에서 커지길 원하는 거야?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걱정되잖아요. 자, 그럼 얼마나 커지길 원할까요? 자, 애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튠즈, 아이튠즈가 나온 지 21 years ago, 21년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이제 송을 팔아서 그 판매액을 이제 가졌더라면 나중에는 그 아이팟에다가 hundreds of millions 그 노래를 넣어서 아주 수백만 개의 노래를 넣어서 이제 사람들이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었죠. 나중에 아이튠즈는 through the movie, 영화도 팔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텔레비전에도 적용되기를 애플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다운로드하는 방식이었다라면 이 다운로드 방식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All you can eat subscription. All you can eat subscription이라고 하면은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구독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구독 후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뷔페처럼 구독 후에 무제한 이용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체가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Pioneer by Spotify, 뮤직에서는 스포티파이, 그리고 in TV에서는 넷플릭스가 이제 선도적으로 Pioneer 해서 All You Can Eat Subscription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생각하기에 이 구독은 말이야, easily transferred between 플랫폼 사이에서 하는 사람들이 구독이 쉽게 transferred,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 플랫폼 사이에서 이동이 너무 수월하고, 그러다 보면 little opportunity to lock consumer into its device, 이 디바이스, 애플이라는 디바이스의 컨슈머를 딱 잡아둘 수 있는 opportunity,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set out the streaming revolution, 그 스트리밍 레볼루션에서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애플이 back and the media game, 미디어 게임에 이제 되돌아옵니다. 미디어 게임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런치된 그 애플 뮤직 같은 경우는요, second largest streamer after Spotify, 스포티파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스트리머고요. 애플 TV 같은 경우는요, first largest video service outside China, 중국을 제외해서는 네 번째로 큰 비디오 서비스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그 다음에 아케이드 있죠, 그죠? 서브스크립션 게이밍 패키지, 그죠? 구독형 게임 제공 패키지인 아케이드도 있고, 출판물을 하는 뉴스 플러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빅 강좌 뭐 이런 걸 제공하는 피트니스 플러스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later this year, 올해 말에 오디오북 서비스도 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애플이 이런 미디어 게임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옛날에 헐리우드의 그 라이벌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이걸 했냐면 direct consumer, D2C라고 하죠. 그 D2C, 그 소비자 직접 판매. 옛날에 처음부터 from scratch, 처음부터 D2C 비즈니스를 구축해야만 했었어요. 헐리우드 라이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마존도 뭐 기존 다른 거가 쫙 깔려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D2C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존적으로 깔려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more quickly in more countries,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빨리 이렇게 경쟁사들보다 이런 제품을 이제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free trial, 무료 체험을 제공할 자금적인 여유도 충분합니다. 애플 TV 플러스에서 있었던 그 아주 유명한 테드 라소라는 그런 히트작이 있는데요. 이런 9월에 에이미상을 거머쥐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드 라소와 같은 몇몇 히트작까지 이제 애플 TV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 TV 플러스는 백 카탈로그가 부족한 거예요. 쌓여있는 그 작품 수가 작은 거예요. 그렇게 쌓여있는 작품 수가 작다 보니까 그것이 뭐로 리딩 이어지냐 하면 high rates of consumer churn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높은 고객 이탈률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비록 좀 더 작은 그 경쟁사
파라마운트 플러스나 뭐 피콕 같은 경우는 비록 새로운 게 제공하는 곳이 이렇게 많지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decades old libraries, 수십 년 된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애플은 라이브러리가 백 카탈로그가 좀 적은 거죠. 그런데 이제 old media firm, 옛날 그 기존의 그 미디어 펌들이 생각할 때 애플, 도대체 애플 이거 이 미디어 시장에서 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도대체 뭐지? 라고 이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거 half-hearted예요. 이게 할 건지 말 건지 뜨뜻미지근합니다. 반만, 열정이 반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half-hearted 된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어리둥절해요. 왜냐하면 winning at streaming, 어떤 스트리밍에서의 어떤 그 승기를 잡으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splurging on contest, 그 컨텐츠에다가 그 작품에다가 그 내용에다가 스펄징,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 딥 포켓 애플, 그러니까 주머니가 깊어요. 주머니가 두둑한 애플 같은 경우는 돈을 얼만큼 이제 쏟아 부었냐면요, 2 billion dollars on film and TV in 2021. 2021년도에 작년에 영화와 TV에 20억 달러를 썼다라는 거예요. 20억 달러. 그럼 20억 달러가 많은가? 라고 적은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아마존's 9 billion dollars. 아마존은 90억 달러. 넷플릭스 14 billion dollars. 넷플릭스는 140억 달러를 썼으니 애플이 20억 쓴 거는 아주 작게 쓴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지? 애플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태도에 약간 이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 헐리우드에서 생각하면 왜 애플이 넥스트 무브 도대체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다음번 그 행보가 뭐야 라고 프레트 초조해해요.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그런 반면에 이 빅테크 기업, 실리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 왜 도대체 미디어에 들어가는 거야 애플이? 왜? 왜냐하면 none of the market is big prize for the world's most valuable firm. 아니 그 시장이 그렇게 빅 프라이즈를 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애플같이 이렇게 most valuable 기업에는, 기업 가치가 이렇게 큰 곳에는 빅 프라이즈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없는데 왜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기 글로벌 그 뮤직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이제 세계적인 그 음악 시장을 봤을 때 2020년도에 음반 시장의 매출액이 22 빌리언 달러예요. 220억 달러예요. 전 세계적인 음반 시장이 뮤직 음반 시장 전체 매출액이 220억 달러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그냥 애플 같은 경우는요, selling 아이패드 하나만 팔아도 이거보다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 makes in a year, 이렇게 넷플릭스가 in a year 1년 동안 벌어들인 그 수익은 a month, 애플의 a month, 애플이 한 달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뛰어들지? 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 락인 이펙트, 이 잠금 효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스트리밍이니까. 잠금 효과라는 것은 이거죠.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 표준에 익숙해지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안 가게,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는 현상, 이런 것을 이제 락인 이펙트, 잠금 효과라고 하는데, 이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플랫폼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락인 이펙트도 weak, 약하니까 왜 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넷플릭스 started streaming, 넷플릭스가 처음에 이제 스트리밍을 시작했을 때요, the billions, 어떤 수십억이 들었다면,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넷플릭스가 수십억이 든 금액을 애플로 따져보면은, 애플로 말하면 더블 디지트 청크가 나와야 되거든요. 두 자릿수는 나와야지 그 정도는 투자해야 맞는 건데, 애플이 지금 투자하는 돈은 여기 0.6% of company revenue, 어떤 수입 구조의 어떤 기업 총수입의 0.6%만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 애플 플러스가 콘텐츠에 쏟는 그 예산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왜 이렇게 조금 쏟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cost of running a 스튜디오 이용하는데 이렇게 돈 이렇게 조금 쏟느냐라고, 그 이유는 modest benefit,
애플한테 가져다주는 그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리밍 subscription may not lock people. 스트리밍 서비스 subscription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오래 묶어두질 않죠. 그 아이튠스 구매만큼 묶어두질 않습니다. 아이튠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 딱 사람들을 잠금 효과가 있었는데 그 디바이스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스트리밍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제 락 피플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애플이 생각하기를 Apple's various service, 애플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주면 사람들이 spend more time with their device, 그들의 디바이스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또 more inconvenient to leave Apple's ecosystem, 애플의 그 생태계를 떠나는 걸 약간 불편하게 만들면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이 various service가 meet hook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meet hook라는 거죠. 고기를 이렇게 천정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그 고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meet hook, 그런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미디어 시장에서 애플의 미디어 시장에 진출한 애플의 속내의 첫 번째는 그 디바이스에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디바이스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한 게 한 가지라면, 두 번째는 미디어가 자체가 굿 마케팅에 아주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티븐 스필버그나 톰 행크스 같은 경우 같이 이제 뭐 프로듀싱 한다 영화를, 그러면 이거 자체가 애플의 프리미엄 브랜드, 애플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reinforce,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죠. 게다가 팝스타즈와 파트너십을 한다 그러면 keep it cool, 아주 쿨하네, 이렇게 그걸 유지시켜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에는 이제 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이 테크 기업들은 어떤 공격을 많이 받냐 하면요, under attack for monopolistic practice, 어떤 독점적인 관행들, 그 다음에 invasion of privacy, 사생활 침해, 아니면 subversion of democracy, 어떤 그 디모크라시의 민주주의의 어떤 파괴, 이런 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 애플은 딱 이렇게, 그죠? 예를 들면 말랄라, 이 사람 누굽니까? 말랄라 유사푸자이라는 어떤 파키스탄의 인권운동가의 팟캐스트를 막, 아주 가치 있는 팟캐스트를 막 올리는 거죠. 노벨 이제 그 평화상을, 노벨상을 받은 이 분인데요. 아니면 이제 애들한테 주는 막 피트니스 루틴 이런 거 막 올리고 이제 이러면 이제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좋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홍보 효과로 좋아도 이런 필름 스튜디오, 어떤 영화사 하나에 필름 스튜디오를 하나를 유지한다는 거, 미디어 사업을 함으로써 이것을 퍼블릭 릴레이션 암스, 홍보 수단으로 쓴다는 건 감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3 trillion company can, 3조, 그죠? 3조 기업 가치가 3조 정도 되는 회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이 아까도 말했듯이요, 뭐가 부족합니까? 라이브러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쌓여있는 그 없습니다. 그 작품들이 라이브러리가 부족하면 애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니까 무슨 디즈니나 아니면 라이언스 게이트나 이런데 합병하면 되잖아, 이런 거 다 인수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재적 인수 대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미국의 Federal Trade Commission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연방거래위원회는요 지금 실리콘밸리를 참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플이 굳이 뭘 합병함으로써 독점의 어떤 그 신경을, 그 FTC 그 연방거래위원회의 신경을 그렇게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아마존이 그 MGM 스튜디오를 이렇게 사들였어요. MGM 스튜디오, 그리고 아마 그 마크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사자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MGM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사들였습니다. 이때 이거 가지고서는 그 리나 칸이라는 아주 그냥 그 연방 거래위원회에 아주 테크 배싱 헤드가 있어요. 아주 그냥 예를 들면 테크 기업에 대해서 칼을 막 휘두르는 아주 그런 이 사람이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니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존을. 이런 상황도 있는데 굳이 애플이 뭔가를 사들여가지고선 이렇게 눈독, 응? 눈독하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것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이런 미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sell its device, 애플이라는 디바이스를 파는 데 도움이 되고 burnish its brand,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빛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애플은 will keep dripping investment, 이 투자를 drip, 똑똑똑 떨어뜨리듯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할 것이다. 어디에? 미디어 서비스에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global spending on video content, 미디어 컨텐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한 거를 보면요, 2022년도에 230 billion dollars, 2,300억 달러의 돈을 이제 지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그 소비가 2,300억 달러가 넘는 건데 2,300억 달러면 많은 건가?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a decade고 10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2배, 더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smaller competitors, 아주 더 작은 경쟁 업체들이 진짜 이게 견뎌낼 수가 없어서 아주 기진맥진해져서 기브업,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등치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진짜 도대체, 그죠? 이렇게 스몰러 그 경쟁업자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애플's position could even strengthen, 애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한층 더 강력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애플이 그 야망이 무슨 뭐 하여튼 크잖아요. 그죠? 자율 뭐 무슨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bigger ambition in other industry, 다른 분야에서의 그 더 커진 애플의 야망을 고려해 볼 때 in media 애플의 미디어에서의 애플은 is likely to content, 만족할 것 같다. 뭐에 만족할 것 같다? 그냥 supporting actors, 그냥 배우를 후원하는 그 수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배우 후원 역할을 고수하는 것에 만족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미디어 시장에 진출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애플이 미디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그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그 미디어 시장에 진출한 애플의 속내가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이거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충성도와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와, 미디어 시장에 애플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더 크게 할 거냐,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그냥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이 정도 선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가 내용, 표현 자체들이 되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기사 내용은 크리스 블로그, 그죠? 네이버 블로그 크리스 앤 수에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잘 읽어보시면서 다양한 부가 설명과 어휘와 도표와 이런 걸 더 넣어놨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더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아까 하나 올렸는데 설명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튼 제가 저를 생각해도 좀 웃긴데, 아무튼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다른 기사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